89쪽 들어가도록 할게요. 펴라. 자, 별거 없었죠? 자, 89쪽 우리 3번까지 했고 지난 시간에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데 더 빨라야 돼. 저기 박정재 쌤반 애들 진도 못 들었어? 걔네 책 끝났잖아. 걔네 공부 끝났잖아. 거기에 누구 있어요? 그 이현호? 걔네. 응. 거기 공수기 끝났을걸? 내가 알기로. 걔네 공수기 끝났을걸, 방학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뭘 재능이야. 재능이고 뭐고 하네, 그냥. 특강 안 해도. 특강 안 한 반도 거기 지금 함수 빼고 다 끝났다는데, 지금.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완전 초창기 때 했던 거 있지?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니네 이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풀악셀 밟고 진도만 하면 다 가능해요. 니네 이해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착해가지고. 근데 예전에 많이 빼내왔는데 응. 내가 착해서 말이지. 그래도 아침에 나가는 보세요. 지금 숙제를 그렇게 안 내주는데 그 누군가 하나는 그 숙제도 안 해와요. 누군가는. 그치? 상준아. 그것도 안 해와요. 자, 보세요. 보자. 보통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1번이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번 문제를 풀 건데 아이디어를 잡고 갑시다. 바로 기본적인 점대칭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정리 좀 하나 하실 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개념을 좀 정리할 거긴 한데 정리 좀 해놓고 가봐. 점대칭의 아이디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점대칭에 대한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점대칭의 성질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하나의 점이 있어. 내 이름은 얘를 A라고 할게. 그때 여기 있는 A라는 점을 내가 어떤 하나의 대칭점을 잡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는 이 점을 우리가 대칭점이라고 했을 때 이 대칭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B를 찍는 거잖아. 점을 대칭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대칭점을 찍어가지고 이쪽 자리에다가 우리가 B를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서 우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가져오자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난 시간 하긴 했어요. 너 왜 늦었어? 왜 늦었어?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보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대칭점을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점대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점대칭은요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서 떠올려 봅시다. 내가 엊그제 얘기했던 거예요. 과연 기억하고 있나 봅시다. 복습을 했으면 기억이 났을 거고 복습을 안 했으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했죠. 그쵸? 고마.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지? 뭐가요? 이러고 있네. 효정이 영상 봤어 안 봤어? 넌 안 물어볼게. 상준이 얘기해봐. 무슨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관계 얘기해봐. 뭐가 있다 그랬지? 89. 무슨 관계 있다 그랬어? 복습을 하세요. 이 특징이 있어요. 잘 봐. 이 점에서부터 여기 대칭점 사이의 간격이 된 거랑 이 대칭점에서부터 B까지의 간격이 된 것은 같아 아니면 달라 둘이? 이거 나 그거 물어봤는데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대단한 걸 물어보지 않아요. 나는 니네가 알고 있는 것만 물어봐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 하나 가지고 풀어요. 이것만 우리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용하자 다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대칭점이 있는데 그럼 대칭점은 선분 A, B에 무슨 점이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잡아주게 되면 오케이인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연결하세요. 그래서 대칭점은 선분 A, B에 뭐가 되는 거냐면
중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끝났지? 그래서 이게 다야. 알겠나요?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펜 내려놓고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두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럼 이 얘기인 거거든?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서 넣고 갑시다. 봐봐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봐. 여기까지 정리 다 됐으면 봐봐. 1번 문제를 보면 그림으로 먼저 좀 이해를 해보셔요. 됐어요? 그럼 그림으로 먼저 이해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점이 있습니다. 나는 얘를 마이너스 3,2라고 할 거고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있대요. 대칭점이. 그게 지금 이제 대칭점이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점을 찍을 거야. 맞아요? 그때 여기 있는 점을 내가 A, B 이렇게 할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결과는 이 점을 여기 옮겨서 이 점으로 바꿔주길 바래. 이거야 지금 현재. 됐어요? 대칭 이동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도착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게 자체가 점대칭이야 선대칭이야?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는 말 자체가 이거 점대칭이야 선대칭이야? 이거 점대칭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점대칭에 집중을 해서 봐봐. 그럼 여기는 요 점대칭에 집중을 해서 봐주시게 되면 그럼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간격을 재는 거랑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간격을 재는 것이 있을 건데 이 둘의 간격이 결국은 같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둘의 간격이 결국은 같을 거야. 다시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똑같을 테니까 그럼 여기 있었던 2, 마이너스 1이라고 있는 점은 쟤네들의 무슨 점이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오케이라고요? 그치. 거기까지 연결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 마이너스 1은 쟤네 더해. 그러니까 x는 x끼리 더한 거의 반, y는 y끼리 더한 거의 반. 이거니까 각각 비교하시면 a, b 다 나오지. 끝.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1번 끝났고요. 그럼 2번도 같은 원리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같이 연결을 해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야. 하진아. 포물선과 원은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하는 거랑 주요점의 대칭 이동을 하는 것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달라요? 같아요? 50%야. 찍어봐. 그러니까 포물선과 원에 대해서는 점의 대칭 이동을 하나, 선의 대칭 이동을 하나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똑같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식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을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식 자체를 여기다가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잖아. 그럼 내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점만을 우리가 잡아서 그 주요점을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해줘도 그럼 주요점만의 대칭 이동이 우리 요 식의 대칭 이동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걸 떠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문제는요.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물선과 타원 그리고 하필 이과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리고 원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1학년에서 하는 도형이랑 2학년 하는 도형들을 다 섞었을 때 그 2학년 기하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도형들까지도 얘네 대칭 이동을 하잖아. 물론 기하에 있는 도형들 대칭 이동하라고 하진 않아. 근데 그 만약에 대칭 이동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걔네들에 대한 대칭 이동은 식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려고 모든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적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트하십시오. 2번의 전략입니다. 이거야. 곡선의 대칭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곡선의 대칭 이동은 도형입니다. 그때 이 도형 중에서도 곡선, 포물선과 원으로만 우리가 한정할게요. 1학년 때 배우는 건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곡선이 포물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 원의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식의 대칭 이동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에 대한 대칭 이동을 외우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임의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라 그러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대칭 이동을 하라 그러면 그럼 얘네 그냥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주기만 하면은 종료냐면 그냥 이거지.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점이 있단 말이야. 포물선은 꼭지점, 원은 중심이라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네 주요점의 대칭 이동을 하는 거랑 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
같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곡선의 대칭 이동은 여기 있는 요 주요점의 대칭 이동과 동일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고 걔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도형과 도형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주요점을 찾겠다는 생각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봐봐. 이제부터 펜 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 문제는 실제로 2번은.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푸시면은 봐봐라. 그래서 내가 1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를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내가 지금부터 식을 하나 새로 만들어. 그래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이라는 요런 식을 새로 만들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점에 대한 얘네들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대칭 관계고 여기가 똑같이 대칭 관계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대칭이고 여기가 대칭이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럼 여기 있는 요 둘에 대한 주요점만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현재 포물선이니까요? 아니면 원이니까요? 이거 보니까. 포물선이죠. 그럼 얘네들의 주요점이 무슨 점이야? 이거 꼭지점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꼭지점만 찾아서 대칭 이동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꼭지점 찾는 식에 따라 얘네 몇 차식까지만 우리가 주목하면 끝나? 그러니까 앞에 거 몇 차식까지만 찾아주면 끝나? 1차까지만 찾아주면 끝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까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1차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 여기 1차 찾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저기 있는 더하기 5는 필요 없으니까 끝으로 보내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더하기 얼마가 필요했고 그치 여기 더하기 4가 필요했고 그럼 여기서 4를 더해야 돼 아니면 빼야 돼 다시? 빼주는 것까지는 가야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는 x-2의 제곱 더하기 1 이거 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서도 꼭지점 찾아줄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네 1차까지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나는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 거고 여기 마이너스 3을 끝으로 빼. 그럼 여기 필요한 숫자가 더하기 얼마죠? 그치 여기 더하기 16 했고 마이너스 16은 쟤랑 만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더하기 16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납득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 정리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나오게 되는 제 x-4의 제곱 16 빼기 3이니까 더하기 13까지 잡아서 만들어낸 얘네들의 꼭지점을 비교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앞에 거의 꼭지점 몇 컴마 몇 과요? 그치 여기는 2,1과 얘의 꼭지점 몇 컴마 몇을 비교하셨을 때 4,13을 비교하셨을 때 얘네들의 중점을 구한 게 여기는 대칭점 A, B야 라고 얘기해줘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된다고. 그게 지금 저 1번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A, B가 잡혔을 때 이게 결국 이 둘의 무슨 점이 되면 되냐면 중점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면 대칭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냐하면 이게 전대칭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럼 전대칭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라고 하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나면서 간격 다 똑같도록 우리가 자리를 옮겨주는 게 전대칭이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점을 무조건 지나게 하면서 간격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점도 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단순하게. 납득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 됐어 기준이? 다시 해줘? 다시 해? 납득됐어요? 안 됐지 너? 저거 안 된 거 같은데? 너 안 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대칭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 따라서 점들을 모든 점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간격을 다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 있는 대칭점이 무조건 다 중점이 돼. 그럼 주요점의 중점을 구하는 것도 대칭점이 되겠지. 그것도 우리가 이동시키고자 하는 점의 한 종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아이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원도 대칭점 찾을 때는 여기 중심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계산해줘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된다. 원도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까지 잡아서 한번 해봅시다. 4분 드릴 테니까 해봐요. 여기 두 개부터 다시 해보고 뒤에 것도 해봅시다. 준비 시작 풀어봅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뒤에 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 다? 하나 더 안 해줘도 돼? 기준이 됐어? 저 멘트가 제일 불안한데. 자, 상진이 더 안 해줘도 돼? 야, 여기는 나와요. 이건 꼭 나와요. 시험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마지막 5번인데 얘는 그래도 좀 덜해요. 그래서 얘는 좀 덜한데 그래도 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다만 얘가 이번에 대칭이 지금 현재 점대칭이 아니면 선대칭이야. 이 친구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얘 점대칭이에요. 선대칭이에요. 얘는 선대칭이지. 그래서 얘 제목부터 좀 다르게. 그래서 일단 선대칭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잡아줄 테니까 됐어요? 선대칭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쟤네 그냥 4번이랑 똑같이 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진 않아요. 다만 여기에 하나가 추가될 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단계가 추가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빨리 끝내고 집합갑시다. 우리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이제 드디어 2단원. 너무 좋아요. 집합갑시다. 1단원이 드디어 끝났어요. 두 번 다시 원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원 안 그려도 돼요. 너무 짜릿해요. 자, 빨리 하고 갑시다. 자, 적어놓고 갈게요. 제목, 선대칭의 성질입니다. 적어놔. 그래서 선대칭의 성질.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럼 니네가 제일 만만한 게 점과 선이야. 점을 이동시키는 게 제일 만만해. 그래서 점을 이동시키는 게 제일 만만하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을 잡을게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A라는 점이 있는데 그 A라는 점을 이렇게 어떤 하나의 대칭선을 잡아. 됐어요? 이게 대칭축이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대칭선을 잡아. 그래서 이 대칭선을 잡아서 나는 이만큼 또 접어. 얘에 대해서 접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접어서 이 아래쪽에 뭔가를 하나 더 잡아. 이러면서 생기게 되는 요 점을 내가 B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이동시킬 때 가지게 되는 특징입니다. 됐어?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얘네들을 이동시킬 때 가지게 되는 특징은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그때 얘네들을 연결 지으면 우린 여기 있는 요 대칭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수가 있지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접는다가 대칭이잖아. 선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접는다는 게 대칭이니까. 그럼 이 선의 기준으로 A까지 떨어져 있는 요 간격과 요 선의 기준으로 B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은 결국 같겠어? 아니면 다르겠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갖게 되는 이 길이와 여기서부터 갖게 되는 이 길이가 같을 테니까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대칭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때 여기 있는 대칭점이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둘의 무슨 점이 될 텐데 A, B의 무슨 점이 될 텐데 그렇지. 여기 있는 얘네들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가 선분 A, B의 중점이 되겠는데 잘 봐. 이 A, B의 중점이 지금 잘 보니까 누구 위에 있어? 이게 대칭선 위에 존재해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점이 대칭선에 존재한다. 이게 1번.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이 중점은 두 점의 중점이 대칭선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칭선 위에 존재. 이것까지 잡아주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됐어요? 이거 같이 적으시면서 오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생기죠. 그럼 이제 넘버 2,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 봐봐. 이 연두색 선 자체가 바로 뭘 잰 거냐면 길이 잰 거잖아. 즉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잰 것이 연두색 선이죠. 그럼 간격을 쟀다는 거에 집중을 해볼까? 그럼 간격을 쟀다라는 것 자체가 둘의 무슨 거리 쟀다라는 거야? 그 거리를 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길이는 어떻게 돼? 높이. 다시 이 선과 무조건 몇 도로 만나야 되는 거야? 90도로 만나는 관계인 거야. 즉 얘네가 대칭선과 90도로 만나요.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관계임을 두 번째로 잡아주셔야 돼요. 2단계가 추가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누구냐면 이겁니다. 선분 AB의 직선과 그 다음에 대칭선이 있는데 그때 얘네들이 무슨 관계냐면 이 관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요 관계임을 명심해 주시면 돼요. 상준아. 3, 2, 1. 저게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래잖아, 이씨. 진짜인데. 알았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 관계다, 즉 둘이 수직 관계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시게 되면은 종료입니다. 게임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 두 단계만 잘 하시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네 둘을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펜 내려놓고 보세요. 여기까지만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펜 내려놓고 여기 1, 2번부터 보면은 1번은 쉬워. 2번은 1번처럼 풀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잘 정리하는 거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럼 봐봐. 1번 문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P가 3,4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3,4를 직선 이쪽으로 잡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 Y가 X-5로 해서 얘네 대칭 이동할 거야. 그래서 잡히게 되는 이 점을 Q라고 할게. 이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얘를 내가 A, B라고 할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니네는 바로 첫 번째가 떠올라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잰 거랑 여기서부터 얘까지를 거리를 재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얘 중점 생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중점이 대칭점인데 그 대칭점이 여기 대칭선 위에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그거 먼저 써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주는 1번이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잡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P, Q라는 선분의 중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을 잡아서 계산을 한 그래서 얘네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3을 반으로 나눈 것, Y 값도 그대로 더해요. 그래서 B 더하기 4를 반으로 나눈 것이 중점이 되겠지. 맞나요? 그때 이 중점이 직선 누구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먼저 증명하자고. 그렇지. 여기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대칭선 Y는 X-5 위에 존재한다. 이걸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Y는 X-5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줬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관계야. 라는 걸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납득돼요? 여기까지는요? 납득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Y 대신에 그래서 나는 2분의 그래서 나는 B 더하기 4고 X 대신에 그래서 나는 여기는 2분의 A 더하기 3이 나오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5랑 같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니까 2다 곱하면 그만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B 더하기 4랑 그럼 나는 여기는 A 더하기 3 마이너스 10은 같다. 해서 넘어가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B는 그럼 A에서 나는 마이너스 7 빼기 4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1.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게 1번.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된 얘네들의 관계식을 가지고 2번.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몇 도로 만난다라는 걸 쓰는 게 두 번째니까요. 수직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직선 PQ와 여기 있는 요 대칭선이 수직관계다. 다시.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 얼마라는 얘기가 된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PQ의 기울기를 구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A-3분의 B-4를 한 얘를 A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A-3분의 나는 B 대신에 A-11 들어오면서 A-15가 되겠지. 맞나? 그때 여기 있는 요 녹색의 기울기를 M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어주는 게 결론이잖아.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이용하시면 A가 나와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A 나오면 B는 뭐 어차피 A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종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했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1번.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죠. 봅시다. 그럼 2번도 우리가 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나는 지금부터 얼마냐면 1이야. 맞아? 그때 얘를 내가 지금부터 직선 누구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치? y는 2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대칭선이 y는 2x야. 그럼 나는 여기에 잡아주게 되면서 대칭을 해.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결과에 뭐를 찾아달라는 거냐면 원의 뭐만 찾아달래요? 원의 중심만 찾으면 된다잖아. 그러면 어차피 중심들에 대한 선대칭을 하나 원에 대한 선대칭을 하나 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 같다니까. 점대칭도 같았는데 선대칭이라고 다를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선대칭도 주요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같겠어? 아니면 다르겠어? 같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 중심 몇 컴마 몇이니까요. 다 같이. 얘 중심 몇 컴마 몇이에요? 3,1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y는 2x를 잡아줘. 그럼 여기 2x를 잡아서 나오게 되는 이 점 3,1이 있는데 얘를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올리라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는 여기 a, b를 찾는 게 나의 목표야. 이게 정답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목표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다시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도식화되는 순간 몇 번이랑 똑같아졌어요, 얘가? 똑같아졌지, 1번이랑. 그러니까 뭐 하면 돼? 1번에서 했던 단계 두 개 그냥 다 밟아서 풀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해봐. 4분 줄게, 둘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해보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얘 하고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한번 보세요. 돌다리도 두들겨 모르고 걷는다고. 자 보세요. 보자. 봄아 보자. 하자. 얘로 한 번만 풀어드릴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됐어? 그럼 여기 원쪽으로 보면은 원쪽도 똑같이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에 대칭관계 쓰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이렇게 쫙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얘네들 중점 구할 수 있죠? 그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여기 대칭점을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대칭점은요. x는 x끼리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거고 y는 y끼리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게 이거니까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점이 y는 누구 위에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이 점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얘네들 대입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를 찾는 거랑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찾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2분의 그래서 나는 여기 b 더하기 1 잡아준 거랑 저기 2 곱해서 나오는 a 더하기 3은 같다. 이거 풀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2 올리고 1 넘어가면은 b가 a에 대해서 정리는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b가 그럼 나는 여기는 2a 더하기 6에서 1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2a 더하기 5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1번 끝.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가 그럼 여기 있는 요 직선을 봤을 때 얘가 여기 있는 얘랑 몇 도로 만난다라는 걸 이용하자고요? 그치 90도 관계다. 즉 길게 곱이 마이너스 얼마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m과 여기 2를 곱해준 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라는 게 나와. 이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쓰면 우리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그럼 2a 더하기 5가 a 대시에 b 대시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 a 마이너스 3분의 나는 2a 더하기 4가 될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 이용하면 a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a 찾고 b 찾으면 그만. 됐지? 이렇게 찾으라고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1단원입니다. 그래서 1단원의 개념을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은 건데요. 잘 보시면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아요. 이게 선대칭을 하나, 점대칭을 하나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사실 얘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다 증명을 한 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빨리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준아. 저게 미쳐가지고 상준이 닮아가네? 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몰래 하다 걸리면 내가 욕을 하겠죠? 자, 보세요. 1단원은 끝났죠? 그래서 1단원은 끝났고 2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교재 쭉 넘어가세요. 95쪽입니다. 자, 95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뭘 그렇게 열받아 하냐? 상준아, 뭐라 해도 돼. 저거는 쟤 뭐라 해도 돼. 너 닮았다 하니까 머리 뜯고 난리 났었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봐봐. 앞에 봐봐. 필통 왜 가져가냐, 임마. 자, 남의 필통 왜 가져가, 이씨. 보세요. 1단원이 여기까지 해서 종료. 그러면 선인고는 끝났지? 그래도 봐. 알겠죠? 기말고사를 위해서 보세요. 자, 나머지들은 집합 들어가죠. 나머지들은 집합 들어갈 거니까 잘 보시고.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작년보다는 일단 진도가 빨라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작년보다 진도가 빨라요. 내 진도가요. 지금 작년 이맘때쯤 되면은 작년에 니들 선배들이 일단은 겨우 허덕허덕대고 있을 때였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네는 집합이 끝나고 명제까지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봅시다. 뭘 안 되는데요? 돼 임마.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볼 건데 1단원은 별게 없었고 대신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는 1단원이에요. 공수 2를 통틀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 대부분 1단원일 것이다 아니면 2단원일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작살나게 어려운 문제들은 주제는 대표적으로 1단원일 가능성은 큽니다. 됐나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2단원 시작하기 전에 니들한테 겁 주고 있어요. 겁을 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이 단원을 왜 배우냐? 그럼 이 단원이 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느냐? 일단 얘의 유구한 역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의 유구한 역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역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좀 여기까지 올라온 배경이 좀 역사가 커요. 원래 봐봐. 야, 너네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몇 년 대생이다 정도만. 1970년대생이시다. 손 들어봐봐. 1900년대. 아니 뭘 호구조사야. 이게 무슨 호구조사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1970년대생은요 80년대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간 너네 부모님들 세대죠. 해외용말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세대. 국민학교 거의 끝자락 세대. 이 1970년대생은요 이 집합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응, 진짜 찐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합이 있었고요. 너네 부모님께서 1980년대생이다. 즉 초등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나의 나이 때까지 오는 거죠. 1990년대생. 그러니까 1980년대생에서 1990년대생은요. 이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배웠습니다. 중1 때 배워요. 원래는. 그리고 2000년대생부터 주민등록번호 3, 4자로 시작하는 아이들부터는 이걸 고1 세대 차. 1학기 때 안 배우고요. 이때부터 2학기 때 배우기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2학기 때 배울 때도 2000년대생부터는 첫 단원이었어요. 그러면 니네 바로 지금 2008년생들까지는 이걸 2학기 첫 시간에 배워요. 2008년생들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2009년생 니네 바로 위에 있는 아이들이죠? 이 친구는 1단원에서 2단원으로 또 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니네가 2단원에서 배웁니다. 나중에 더 밀릴 수도 있겠네. 더 안 밀릴 거예요. 더 밀 수가 없어요. 더 밀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계속 밀릴 이유는 하나예요. 국가에서 쪼잖아. 수학은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근데 얘네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 단원에서 가르치는 게 수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거든. 즉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은 계산 위주였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단원에서 얘기하는 이 집합부터는 수학을 더 이상 계산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수학을 학문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산수예요. 계산만 했어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집합과 연계되는 함수를 계산으로 바라본 게 니네 중학교야. 그래서 다 계산으로만 했어. 근데 지금 얘를 배우잖아? 그럼 얘를 배우면 수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점점 밀리는 거야. 수학은 점점 쉬워져야 돼, 쉬워져야 돼, 쉬워져야 돼의 기조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원래 이게 2학기 첫 단원에 배우는 것도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면 처음 그 뭐야 2000년대생이었나? 올 1학기 때 배웠다고 했잖아. 그러면 2학기 아니 그 2단원이 있어요. 2단원은 이제 함수가 먼저 나오고 그 함수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함수들을 막 정의했던 게 니네 바로 2008년대생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밀리고 하면서 나는 더 어이없는 게 원래 경우에서가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경우에서를 1학기로 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행렬이 왜 들어왔는지도 마음에 안 들고 도형의 방정식 없었어요. 그게 그 뒤였어요. 그게 1학기였어요 원래 도형의 방정식이.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보통 중간에 끊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약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합과 명제까지만 시험을 보고 도형의 방정식을 항상 끊었었는데 너네는 이 교육과정이 개판이 되면서 이게 지금 이제 고1 2학기에 2단원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집합에서 다 끊을 거예요. 그럼 얘가 왜 그지 같냐면 내용이 그지 같은 게 아니에요. 내용은 쉬워요. 국어만 잘하면. 니네가 국어만 잘하면. 지금부터는 국어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단어는 국어예요. 내가 수학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단어를 잘하려면 국어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마지막 얘기 이것까지만 하고 쉬면
야! 보라고, 이씨. 얘가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얘가 왜 그지 같냐면, 이거는 수학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 1단원이랑 묶여서 표현을 이상하게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최악의 문제가 완성이 돼요. 그걸 내는 학교가 선인고고, 그걸 내는 학교가 인하부고예요. 근데 선인고는 집합이 빠졌잖아. 선인고는 만세를 불러도 됩니다. 집합이 빠졌잖아. 근데 인하부고는 안 빠졌죠. 얘 근데 이 학기 때도 왜 도형의 방정식을 안 보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안 보잖아, 기말고사 땐. 그럼 뒤에 있는 함수랑 엮겠지. 근데 나머지들은 다 1단원이랑 집합을 묶습니다. 그러면 4쪽의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최악의 문제가 완성이 돼요. 정답률 압도적으로 낮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랑 묶으면. 그래서 얘는 개념을 안 헷갈리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 개념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교시 때 그걸 할 거고 2교시는 오늘 하는 거는 개 쉽습니다. 그냥 내가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을 건데 개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하는 거 머릿속에 잘 넣고 가시면 연산 정도는 쉽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었다가 갈게요. 쉬었다가. 일요일 아침 안 나오지? 오늘까지 하면 안 나와도 돼요. 그 일요일 아침 전까지 해서 하면은 안 나와도 돼요. 실제로 앞반이 그래서 안 나와요. 야, 앞반 애들 그렇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숙제 다 해오던데, 앞반 애들? 야, 하나 얘 거야. 저 미친 인간이, 씨. 야, 숙제를 반품을 해, 지금. 방송 아닌데. 그러니까, 환불을 해, 지금 현재 숙제를. 택배로 선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5쪽에서부터 출발할 건데, 지금부터 나가는 거는 그냥 개념밖에 없으니까 잘 보시고, 아휴, 그래. 와, 이번 겨울방학 때 그럼 기아를 너 혼자 열어야 되네? 아, 아닌가? 앞반에 1학기 때 듣는 애들이 있나? 앞반에 남자애들이 싹 다 기아를 하는데 인왕고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 너 남자애들이랑 같이 들어야 된다, 야. 광성고, 인왕고, 인화여고만 1학기니까. 너 남자애들이랑 같이 들어야 되겠다, 야. 싫으면은 기아 듣는 친구를 데려보세요. 그럼 되잖아. 잘 찾아보면 누군가는 있겠지, 니네 학교에. 설마 170명 중에 기아 안 듣는 애가 막 그렇게 많을까? 학교 애들이랑 뭘 안 지내. 그래, 알았어. 애들도 기억 안 했던. 지 진로에 맞춰서 선택하는 거니까. 기아 안 하는 애도 많아요, 생각보다. 아, 왜냐면 기아 자체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문과인 것도 문과인 건데, 솔직히 얘기해봐. 기아가 지금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 아, 진짜 중학교 때 왜 그래요? 기아가 지금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 내신 과목이거든. 그래서 실제 1학기 때 지금 보니까 인화여고랑 인왕고랑 광성고가 1학기 때 기아를 했어요. 걔네 내가 시험지를 분석을 했죠. 이래, 난이도가. 학교별로 너무 들쭉날쭉이야. 내 교재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너무 들쭉날쭉이라. 기아는 이게 수능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예측하기 편한데 수능도 안 봐버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얘네들은 지금 2학년들도 그래서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나 그래서 이 기아는 개념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를 아직 감이 안 잡혀, 기아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능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나가자니 과한 학교들이 있고 그걸 안 하자니 인화여고가 이번에
작사를 냈고. 아니, 인하여고가 기하 학교 평균이 30이래요. 저희 수학생이 기하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평균이 30 나왔대. 아니 함수는 좋아. 그러니까 50분 동안 시험 문제 내게 했는데, 야, 50분인데, 아니 나는 기억. 아니, 너 과학 중점이야? 예. 아니 이과가 과학밖에 없어요. 야, 이 과학 중점이면 무조건 기하를 하라지, 씨. 쟤네는 심지어 자국고인데, 씨. 아, 또 자유형 공립고 진짜 하여간 저거 하여간. 왜? 아니, 인하여고가 이번에 시험 문제 작사를 내가지고, 그리고 넌 이번 학기 봐야 돼. 인일력은 2학기 때 하잖아. 그래서 이번 학기 때 어떻게 되나를 봐야 돼, 니네 학교. 그거 좀 보고 알려줄게.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이번에. 아니, 봐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니네 2학기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그 진로 선택 과목은요, 진짜 난이도가 넓을 겁니다. 그 말고 니네 이제 3학년 되면은, 이 이과들은 요걸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고등수학의 헬인데요. 아, 기하보다 한 3배 어려워요. 기하보다 한 3배 어려워요, 이거. 근데 이거는요, 이걸 못하면 이걸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개 쉬워요. 쉬워. 이건 쉬워. 얜 착해. 얘가 괴팍해.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하면서 애들을 안심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두들겨 패요, 애들을. 아, 진짜로. 항상 그러거든? 근데 얘네들은 예측은 된다. 얘네들은 예측이 돼. 근데 기하는 왜 예측이 안 되냐면, 니네 지금 09년생들 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 08년생, 07년생. 그 아이들은요, 기하를 절대평가로 봤어요. 수능에는 들어가지만 학교 내신 등급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이걸로 몰아야 되니까 그동안 너무 쉽게 냈었어요. 근데 니네는 이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빼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내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이제 이거 나오면은 끝장나는 거죠. 이것이 될 때는 시험 문제를 워낙 쉽게 내줘가지고 시험 대비를 안 해줘도 대부분 이거를 맞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운이 뒤지게 나쁜 거죠. 상대평가 시절을 와가지고. 아니 태어나고 못 빨리 하는 것이나. 윤석열이 잘못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윤석열이 이렇게 바꾼 건데. 자, 그래서 어쨌든 뻑뻑머리. 누구요? 야, 니들의 반가운 얼굴이 왔다, 야. 오랜만이네.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보자. 1학기 때, 아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유, 하여간 저거. 봐봐. 군대 안 갔어. 나도 안 듣고. 군대 안 갔어. 군대 이미 갔다 왔어요, 옛날에. 자, 여기 보세요. 놀러 온 거지, 뭐, 지금. 자, 보세요. 머리 왜 밀었냐? 뭐 물어봐. 너 모르지, 그거야. 네가 이따 끝나고 물어봐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2단원을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거고, 아까는 그래서 니네 뭐, 니네 미래를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은 현재로 돌아옵시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제 현재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하는 거는 쉬워요. 빨리 가자. 내가 지금은 문제풀이 시간은 별로 안 줄 거야. 금방금방 끝낼 거야. 알겠지? 보자. 개념 쉬우니까 그냥 받아들여봐. 봐봐. 앞에 봐봐.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집합은 그룹입니다. 뭐냐면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묶음을 잡았을 때 그 묶음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여기 고1 9시 반에 모임. 이걸 그룹으로 묶으면 니네 6명 이렇게 딱 묶이는 거지. 그럼 이렇게 6명 묶는 거. 이게 집합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 집합 그룹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얘네 요소들이 이렇게 쏙쏙이 박혀 있지. 여기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끝났어요. 그래서 집합은 동그라미 칠 건 이거예요.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의 동그라미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이건 뭐냐?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게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게 하는 그 그룹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 그 집합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소는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얘네들의 구성 요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잡아주는 것, 이게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념 다 끝났어요. 됐죠? 그럼 여기 얘 좀 해볼까요? 자, 그럼 일단 물어보자.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이거 집합이니 집합 아니니?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 맞지? 왜? 누구한테 물어봐도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은 몇몇몇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1, 2, 3. 그럼 여기 있는 집합에서 원소는 몇몇몇이 되는 거야? 끝. 끝났어요?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집합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얘가 집합 됐고 걔네 원소를 잡아주는 게 1, 2, 3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은 종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어요. 이게 다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부터 포함 관계로 얘기해주는 게 두 번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그 밑에 흐름만 잡으면서 오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 포함 관계는 이거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관계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잡아줬을 때 봐봐. 그럼 내가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내가 지금부터 집합 A라는 애를 잡을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집합 A를 나는 지금부터 뭐라 얘기할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봐봐. 자, 집합 A를 이렇게 잡을게요. 야, 요즘 되게 유명한 남자 아이돌이 에이티즈죠? 그 있잖아. Bad.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뭐 이거. 그거 아니야? 어? 자. 오랜만에 분위기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그 정도 출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싫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거 잘라가지고 짤로 돌리지 마. 아니 이거 아니 선생님이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신상이 잘라서 스텝 아니에요? 나 요즘 안 쓰고 있잖아요 리스트. 아니 리스트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잖아요. 조회수 없어요. 어? 딱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자 에이티즈 멤버스. 에이티즈지? 난 코르티를 코르 뭐? 코르티스. 자 그럼 코르티스의 멤버 이렇게 합시다. 어려워. 야 그럼 누구 있어? 누구? 아니 한 명만 얘기해봐. 안씨가 건호? 자 그럼 여기 건호란 인간이 있는데 건호란 인간은 코르티스의 멤버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이 건호라는 인간은 여기 A라는 집합 쪽으로 해서 봤을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잘 봐. 그럼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기호로 표현해 주는 게 마지막이야. 그럼 기호로 표현해 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우리가 삼지착이에요. 그러니까 포크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포크를 어느 쪽으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큰 쪽으로 찍는 거야. 그러니까 건호라는 얘 멤버 중에 하나였던 원소를 여기 있는 집합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삼지창으로 포크 찍어버리면 이 기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두 번째 코르티스의 멤버가 되고 싶은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은요. 코르티스의 멤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원소가 집합적으로 갔을 때 삼지창을 냈다 찍을 수는 있어. 근데 얘가 냈다 찍을 때 얘가 원소가 아니라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삼지창을 찍었는데 여기서 얘 포크를 박살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박살내면 안 들어간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동그라미만 치고 가세요. 그래서 원소 관계가 되면은 속한다, 포함된다라고 하고 그걸 동그라미 삼지창을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포크 찍는 방향이 집합 쪽으로 간다고요? 아니면 원소 쪽으로 간다고요? 포크 찍는 방향이?
집합 쪽을 향해서 찍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포크 받는 게 큰 경우예요. 됐어요? 그럼 얘가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럼 그 포크를 뭐 하시면 된다고요? 똑같이 포크를 찍는데 포크 뭐 하시면 된다고요? 부셔요. 됐습니까? 포크 부수면 돼요.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동그라미 같이 치시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3의 약수의 집합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3의 약수의 집합이라는 저기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봐봐. 그럼 3의 약수의 집합 원소를 얘기해봅시다. 원소는 몇몇이죠? 1과 3이죠. 그럼 여기는 1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아니면 못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얘 포크를 찍긴 찍는데 삼지창을 찍었어. 그럼 여기 삼지창 그냥 냅두면 돼? 아니면 안 돼? 된다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2는 A의 원소가 맞으니까 아니면 아니니까? 그러면 포크를 부순다고 안 부순다고? 똑같이 포크를 찍었을 때 부서 안 부서? 부순다고. 끝.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같이 적으면서 오세요. 끝났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끝났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합을 소개하는 단계니까 쉬울 거야. 됐어요? 아직 밑에 하나 더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 좀 같이 한번 보면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이제 원소 알고 집합 알아. 그럼 집합을 표현을 해봐야 돼? 아니면 해보지 말아야 돼? 하는 것까지 마지막.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여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표현하는 방법에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요. 저 개념을 설명해주고 얘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얘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나아서 그냥 얘로 바로 보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같이 적으면서 오시면 되는데 집합 A를 뭐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의 약수들 다 모아놓은 게 집합? 8의 약수들. 그럼 8의 약수들이 몇? 1, 2, 4, 8이잖아. 그럼 이렇게 있는 얘네들이 원소야. 같이 적으면서 와. 그럼 여기 있는 요 4개가 원소잖아. 그럼 이 원소 나열법은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냐면 그냥 얘네들을 다 쓰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합 A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는 그래서 내가 1, 2, 4, 8을 다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써주는데 그럼 얘네들을 묶음으로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묶음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가져오는 기호가 있어요. 이건 약속을 한 거니까 그냥 그 기호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그 기호가 바로 누구냐면 이 묶음을 처음과 끝에 중괄호로 묶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중괄호를 묶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써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가 더럽게 많으면 중간에 점점점 쓰는 건 가능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소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쓰는 게 조건제시법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합 A를 잡았을 때 그럼 1, 2, 4, 8을 대표해주는 게 조건을 얘기해봐. 그럼 얘네들 대표해주는 단어가 뭐야? 아니지. 정수는 너무 크잖아. 딱 얘네만 딱 누구한테 물어봐도 딱 이것만 나오게 하려면 얘가 그냥 뭐의 약수면 돼? 8의 약수. 이게 조건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으로 쓸 때는 똑같이 중괄호를 쓰시고 그 중괄호 앞에 문자 X를 때려 박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X가 원소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를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X 파 해가지고 원소를 구별해 주시고 뒤에는 그 원소를 대표해 주는 특징을 적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얘를 원소의 대표적 특징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원소의 대표적 특징은 얘네들이 다 뭐의 약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8의 약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 X는 그래서 뭐의 약수라고 잡아주시면 되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가 8의 약수인이람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종료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납득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유일하게 뭐냐면 식이야 식. 집합에서 얘기하는 식은 요거야. 됐어요? 그럼 집합에서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마지막으로 얘기해주는 얘가 유일한 그림이에요. 그림. 됐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벤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다이어그램이 그림이잖아. 이거 쓰는 거야. 나 영어 잘해요. 이게 그림이야, 그림. 다이어그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야, 그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면 이게
이거거든요. 벤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림인 거예요. 됐어요? 이래서 벤은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사람 이름이라서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이거는 유일하게 그림으로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됐어요? 그럼 그림으로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이거잖아. 집합이라는 건 울타리지.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거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A라는 집합의 바운더리 안에 나는 지금부터 이 안에 원소들을 다 때려 넣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원소들이 몇몇몇몇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방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몇몇몇몇 빠빠빠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봐봐. 원소 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은요.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쓸 때 얘네들을 여러 번 써야 됩니까? 한 번만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여러 번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똑같은 게 여러 번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게 여러 번 겹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겹치는 횟수만큼 다 쓰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 하면 돼? 겹쳤지. 그럼 걔가 하나로 통합되지. 그러니까 원소는 두 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만약에 두 개가 겹쳤어. 순간적으로 욕을 할 뻔했어요. 아니, 여기가 먼저 펴졌어. 아니, 여기가 먼저 펴졌어. 의도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숫자가 겹쳤어. 그럼 얘는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집합에서는 이게 하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는 니들 마음대로 쓰세요. 순서 진짜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뭐가 돼도 상관없는데 밑줄. 같은 거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한 번만 써준다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어보고 문제들을 좀 살펴보자. 빨리빨리.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문제를 빨리빨리 가보자면 봅시다. 그럼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시험 문제 더럽게 많이 나올까요? 야, 안 나와요. 이렇게 가지는 못해. 왜냐면 그 대표하는 게 니들 마음대로 그냥 니네가 원하는 대로 부르면 그만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말만 되면 돼. 그러니까 얘가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 문제를 물어보진 않아. 근데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건으로 많이 줄 겁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 내에서 저 원소나열법을 쓰기가 선생님들이 싫거든. 그래서 이렇게 틱 줘놓고 이 원소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대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너네가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정답을 찾는 거는 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잡아주시면 되고 얘는 약간 좀 독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조금 독립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보자. 1번. 개꿀 문제 좀 봅시다. 여기는 쉬워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그럼 집합은 내가 얘기했죠. 묶음은 묶음인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묶음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유명한 음악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유명하다. 이거 사람마다 기준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르지? 왜? 유명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얘 인기 있다잖아. 그럼 인기 있다의 대표적인 가수를 얘기해보면은 누군가는 방탄소년단이에요. 누군가는 조영철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야? 아닌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사람마다 기준이 상대적이니까 얘는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애매한 단어가 뭐야? 잘한다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누구야? 애매하죠? 누군가는 이 인간이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못하진 않겠지. 인간적으로. 이 인간이 못하진 않겠죠? 이 인간도 잘할 수 있죠? 이 인간도 잘할 수 있겠죠? 김 누군가 있겠지. 김 누군가도 있을 거고, 요 인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명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명 있겠지.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들은 다 잘한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사람마다 기준 다 다른 거잖아. 다시 뭐야? 그러니까 저기 잘한다라는 단어가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집합이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애매한 거는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애매한 단어는 그럼 또 하나 더 있죠. 뭐도 있냐면 이거.
자, 누군가는 이제 정국이가 잘생겼다고 할 수 있죠. 동갑이에요. 반말을 해도 돼요. 와, 누군가는 형철이가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세월이 시끄러. 야, 누군가는 형철이가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미래의 여친은. 그쵸? 어? 이에요? 어. 선생님 몇이에요? 나도 97이에요. 그리고 여기 누군가는 이제 그 누구지? 그 되게 잘생긴 아저씨 있잖아. 정혜인 아저씨. 정혜인 아저씨가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그리고 제일 또 애매한 게 예쁜이지. 야, 남자애들 누가 제일 예뻐? 연예인들 중에. 관심 없는 척 하고 있기는. 자, 사람마다 다르죠? 이름만 사람마다 다르죠? 뭐 누군가는 이제 카리나가 예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혜원이 예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요 그 미나미가 예쁘다고 할 수도 있죠. 오해하고 몰라요. 그쵸?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애매한 것들은 다 집합이 아닌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그럼 3번 봐봐. 작다 동그라미. 작다도 기준이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애매하지. 작다도. 왜? 누군가는 키가 150인데도 난 커 이러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180인데 난 아직도 작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다가 조용히 하고 봐봐. 그러니까 얘도 애매해. 그러니까 3번 집합이 아닌 거야. 4번 여기 가깝다 동그라미. 그럼 가깝다도 집합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가까운 것도 애매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건 다 집합이 아닙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1 이상 2 이하는 그래도 누군가는 다 얘기하겠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실수들을 싹 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 밑에 있는 건 해봐 니네가. 알았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2번 바로 가겠습니다. 봐봐. 여긴 쉬우니까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A라는 집합은 뭐의 약수의 집합들을 모아서 얘기한답니까? 지금 보니까 뭐의 약수들을 싹 다 모은 게 A? 24의 약수들.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봅시다. 읊어봐. 누구 있냐? 1, 2, 누가 입을 안 열고 있냐? 다 읊어봐. 다음. 그 다음. 그 전에 뭐 하나 있지 않아? 8. 그 다음. 12. 마지막. 자, 그럼 얘네만 원소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얘네만 원소죠.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기억. 자, 그러면 1은 A에 삼지창을 찍긴 찍었는데, 포크를 박살냈습니다. 그럼 얘는 원소란 얘기 아니면 원소가 아니란 얘기야? 아니라고 하는데, 1은 원소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제대로 썼어? 아니면 잘못 썼어? 잘못 썼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니은 2는 A에 삼지창 찍었으니까 원소야 원소가 아니다야? 원소 맞다지. 그럼 얘는 제대로 썼어요? 제대로 안 썼어요? 썼네? 그러니까 니은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봐라. 그럼 여기 디귿 3, 2, 1. 저게 미쳐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봐? 디귿. 그럼 여기 있는 5는 A에 원소가 돼? 아니면 안 돼? 안 돼. 이거 제대로 썼어? 안 썼어? 제대로 썼지? 아니다라고 제대로 썼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맞고요. 자, 그럼 리을, 미음, 비읍 중에 정답 얘기해봐. 누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미음? 16은 A의 원소다? 아니 여기 세 개 중에서 그럼 골라봐.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누구만 답이 돼요? 비읍만 답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는 니네가 그냥 혼자 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옆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집합표현법인데 오늘 5번까지 합니다. 자, 집합표현법인데 표현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봐봐라. 자, 그럼 A는 지금 현재 보니까 내한테 준 게 원소나열법이에요? 조건제시법이에요? A가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를 다 나열했지. 그럼 얘네들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나의 목표잖아요. 봐봐. 그럼 얘네 봐봐. 그럼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찾는 게 목표지. 그럼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X라는 원소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의 배수들이죠? 3의 배수들이죠. 그러니까 3의 배수기는 한데 얘네 끝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보니까 정해졌지. 그럼 얘가 몇 이하라고만 얘기해주면 돼요? 뭐 100이 됐든 99가 됐든 아니면 101이 됐든 그건 니들 자유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100 이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100 이하의 3의 배수들을 모아서 읊어준다. 이게 집합의 이해를 조건제시법으로 쓴 방법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애매하잖아. 대표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이게. 물어봐도 아마 과정평가로 물어볼 거예요. 니네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됐죠? 해도 아마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퉁칠 거야, 아마 이거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닥 나오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B 정도는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면 없다고요? B는? 얘는 좀 해봐야 돼. 됐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원소가 몇 이하의 소수들을 다 읊어라 이거니까 10 이하의 소수 다 읊어봐. 그럼 누구 있어? 제일 먼저 2. 그래, 니는 0.1 안 나오네? 그럼 2. 그 다음 3. 그 다음에 그 다음 끝.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줘놓고 이거 원소 이렇게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나와요. 조건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해보셔야 되고 밑에 있는 것들도 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틀어 넘겨 98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보여드리고 하나는 시켜볼게요. 잘 봐라. 하나는 보여드리고 하나는 시켜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원소 찾기거든요. 근데 이 원소 찾으라고 했대. 이거를 니네 뇌피셜로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찾으면 이거는 뒤지게 헷갈려요. 왜? 이 원소를 다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다 찾으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니네가 머릿속에서 다 암산해서 하나씩 쓰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걸 했나? 저걸 했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해시태그를 달아드리고 꼭 이렇게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귀찮더라도 제발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발 부탁인데 표 그리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표 그리기야. 그래서 표를 그려서 하나하나 찾아봐. 원소를. 그래야 니네가 덜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얘네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써보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 일일이 다 노가다를 해. 하나씩 노가다 하는 건 잘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원소도 다 만들어. 그리고 나서 묶어. 그게 CD야. 이렇게 생각하란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뭔 아이디어냐면 1번 봐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C라는 집합을 찾을 거예요. 그럼 C라는 집합은 A랑 B라는 원소들을 그냥 모으면 된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 원소니까 A랑 B를 그냥 모으면 되는데 더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하면 돼. 근데 앞에 거는 누구의 원소들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뒤에 거 보니까 A는 누구의 원소들? A의 원소들. 그러니까 앞에 오는 A가 낼 수 있는 숫자는 몇몇몇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과 3과 5가 다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B의 원소들은요. 누구의 원소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B는 여기 있는 얘네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쓰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서 뭐해? 만나. 더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얘 연산이 더하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랑 더해. 얼마야? 여기 더해. 얼마야? 얘가? 여기는? 중1 거 정수의 덧셈을 다시 해야 되나? 얘는요? 여기는? 그 다음? 그럼 원소는? 저러면 틀리는 거예요. 봐봐.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요? 2, 4가 겹쳤지. 그러니까 얘네를 이제 집합으로 써서 C를 쓸 때는 우리 원소 겹치는 거는 2번 쓴다. 1번만 쓴다. 1번만. 그래서 안 겹치는 거 먼저 다 쓰는 거야. 그래서 0, 2, 4, 1, 3, 5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남은 거 누구까지만 써주면 끝? 끝. 됐습니까? 이렇게 가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C, D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찾아봐. 3분 줄게. 해봐. 준비. 시작. 해봐. 이거 2개. 표 그려서 직접
봐봐. 지금까지 하는 건 개 쉽죠.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죠. 일단 적어도 최소한 다다음 시간까지는 이래요. 최소한 다다음 시간까지는 이래요. 중갑을 잘 그리고. 응,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야. 지금 니네 머릿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집어넣고 가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만약에 얘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지긴 하는데 여기 뒤에가 만약에 방정식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x라는 원소는 뭘 찾아주는 것이 될까요? 이 x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시면 돼요. 납득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방정식 x제곱은 1이라고 주면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는 게 원소인 거니까 누구랑 누가 원소라는 것만 잡아주면 돼?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얘를 똑같이 우리가 잡아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x바 여기 잡아줄 수 있는데 얘가 부등식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럼 얘가 만약에 부등식이 나오면 여기 있는 얘 해는 이 원소가 돼? 아니면 안 돼 이번에?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부등식이면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면 돼.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실수를 찾으라든가 정수를 찾으라든가 뭐 이런 조건들이 붙을 거야. 그럼 그거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부등식이면 여기는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 아이디어만 잡아주시면 되고 얘네가 부등식과 방정식을 제대로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1학기 때 아마 이렇게 주는 조건들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도 니네가 익숙하게 그냥 푸시면 돼요. 니네 공수1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개념입니다. 얘네만 잡고 문제 5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마지막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 아이디어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이건데 봐봐. 그럼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지금까지 열심히 찾았어. 그럼 집합 찾아가지고 뭐 했냐면 원소 찾아가지고 그 원소도 다 묶어본 거지. 지금까지 한 게 그거지. 그러면 내가 A라는 집합을 잡았고 여기에 내가 원소들을 모을 건데 그 원소들을 모았더니 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애가 있고 원소의 개수를 못 세는 애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할 거고 원소의 개수를 못 세는 애를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면서 얘네 정의를 내리면 동그라미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유한집합은 그냥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다시 뭐야? 그냥 개수가 정해진 거예요.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 유한집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무한집합은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못 세는 걸 무한집합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집합은 개수를 못 세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유한집합 쪽에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무한집합 쪽에 집중을 할까요? 유한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무한은 어차피 못 세.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갖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동그라미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요 기호를 소괄호 안에 넣고요. 그 앞에 누구를 붙이냐면 여기 앞에 밑줄 n 그 수를 구한다라는 넘버에 앞에 소문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호를 보면 아 이거 원소의 개수 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유한집합만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집합으로 판정받는데 얘 원소의 개수 세라 그러면 이건 출제가 잘못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이런 집합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집합은 집합인데 예를 들면 이거죠. 자, 형철이의 첫 여친. 없다. 니네가 맨날 얘기하는 그거죠. 실제로는 없지 않은데 니네가 맨날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나는 못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형철이의 첫 여친들 다 모아봐. 텅텅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집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이런 집합을 얘기해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집합을 왜 다 나를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냐 열받게. 야 나를 왜 다 처량하게 보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네, 꼭 결혼하실 거예요.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밑줄. 그래서 얘네 원소의 개수를 세면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0개. 그러면 0개라는 요 개수를 카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지금도 보니까 0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카운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한대만 아니면 되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카운팅 되는 집합이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 집합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만만하게 0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 셋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좀 보자면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나는 얘 공집합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볼게요. 몇 개? 0개. 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집합을 잡는데 이번에 요 집합 기호 안에 0이라는 원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 원소 몇 개? 이건 한 개죠. 여기 두 개를 니네가 헷갈리진 않아요. 자, 근데 얘 좀 잘 보시면 내가 집합 기호를 넣었고 그 집합 기호 안에 공집합이 들어옵니다.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게 0개. 하나. 갈렸지? 투표를 해보자. 0개다. 손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내리고 1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찍으라니까. 이거는 1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잘 봐. 우리가 지금부터 카운팅하고 싶은 집합은 여기 중괄호로 쳐져 있는 집합인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원소인데 그냥 원소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글이 와도 되고 문자가 와도 되고 숫자가 와도 되고 아무거나 와도 돼. 다시? 그럼 이 집합 안에는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몇 개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개가 된다라는 걸 명심하자고. 이거 몇 개다? 이거 아무리 공집합 들어가도 하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중괄호 쳐져 있으면은 얘는 그 중괄호 쳐진 게 집합이에요. 공집합이 집합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고 끝낼게요. 봅시다. 뭐? 바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 그냥 1이라는 분량이 공집합이에요. 그쵸. 공집합이어도 얘가 원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볼게요. 5번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낼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1분 안에 오늘 우리가 기다리려. 싫어. 자, 여기 보세요. 1분 안에 끝냈습니다. 시끄럽고. 자, 보세요. 기억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세요. 5번 바로 가겠습니다. 제 원소의 개수 세봐. 몇 개? 이거 0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 개수 1개. 1번 틀렸습니다. 고치면서 오세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장난 그만 치고 봐봐라. 니은 보자. 그럼 얘 몇 개예요?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하나. 얘도 몇 개예요? 하나지. 더하면 몇 개야?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죠? 됐습니까? 자, 디귿. 얘 몇 개예요? 앞에 거. 얘 몇 개예요? 빼봐. 몇 개예요? 자, 이거 보고 설레가지고 안에 거 N양용 지우고 여기 사가 남지롱 이렇게 하는 뻘짓거리 하지 마세요. 이거 N자 붙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틀렸죠. 자, 리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얼마 되는 실수를 찾으라 그러는 거니까요. 자, 실수 중에 있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자, 이런 집합을 우리가 세 글자 무슨 집합이라고 하니까 이게 공집합,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그럼 리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0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맞고요. 자, 마지막. 자, 16의 양의 약수. 몇? 1, 2, 3? 4, 그 다음? 8, 마지막? 자, 몇 개예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이거. 이거 5개. 자, 81의 약수는요. 1, 그 다음? 3, 그 다음? 9, 그 다음? 27이 먼저 나오고 81이 나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얘 원소의 개수도 몇 개니까요? 5개. 그럼 얘는 뒤에가 더 큰 거야? 아니면 둘이 같은 거야, 결론적으로? 같은 거지? 그러니까 미음은 틀린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는 집합은 쉬웠죠? 프린트 다 풀어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거기까지 넣어드렸으니까 프린트 다 풀어오시고 2조일 날은 뭐 들고 오셔야 됩니까? 짱 들고 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요일날 짱 들고 오세요. 짱. 원하게. 저번 시간에 한다.